안녕하세요. dom덥자입니다. 오늘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실수령액 기준 세후 월 300만 원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렸을 때는 오랜만에 친척들을 만나고 어른들을 만났을 때 주로 요즘 공부는 잘 되냐, 뭐 성적은 잘 나오냐 이런 얘기를 하고 대학 얘기를 했었다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 이제 취업 시장에 뛰어들고 나서부터는 가볍게 안부 인사를 서로 묻고 난 다음에 어른들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그래서 요즘 벌이는 어떠냐, 뭐 연봉은 어떠냐. 예전에는 그래도 연봉을 기준으로 물어봤던 분들이 꽤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연봉보다는 그래서 월에 300 이상은 버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보면 월급 실수령의 기준 300만 원이 꽤나 중요한 기준점이 되고 많은 화두에 있는 것 같아서 2026년 현재를 기준으로 월 실수령의 기준 300만 원은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인 걸까가 저도 궁금해져서 몇 가지 통계랑 이런 자료조사를 통해서 정리해온 내용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보통 세후 300만 원이면 4대 보험과 세금을 제외하기 전 기준으로 대략 월에 360에서 400만 원 정도의 세전급여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되게 높죠.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어차피 이것저것 정산될 거 정산 다 되고 실수령액을 받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도 일부 있을 텐데 대부분 아실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작게 잡아도 못해도 한 300 중반 정도의 급여를 받아야만 실제로 내 통장에 꽂히는 숫자가 300만 원을 넘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를 세후 기준으로 환산하면 세후 300만 원은 단순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 중 대략 상위 35에서 45% 정도 되는 수준이며, 그리고 나이대가 20대 30대라면 상위권에 가까운 편이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40대까지 포함해서 전체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중상위권에 속하는 급여라고 하는데요. 조금 더 지금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급여별로 나눠서 봤을 때 세후 월 200만 원 후반대라면 대한민국 평균의 근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임금 근로자를 통칭하는 거예요. 나이 상관없이. 그리고 세후 월 300만 원이면 중상위권의 시작 지점에 있다. 그리고 세후 월 400만 원이면 상위 20% 안팎에 있고, 세후 월 500만 원 이상이라면 상위 10% 내외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건 전부 다 세후 기준이기 때문에 이제 직장인분들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4대 보험과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고, 저 같은 프리랜서나 이제 사업자를 낸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을 때 낸 세금을 제외하고 이제 전년도 거를 정산했을 때의 금액으로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또 30대니까 그러면 30대에서 월 실수령액 300만 원은 어느 정도가 될까 또 궁금해가지고 30대만 따로 제가 또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30대 세후 월 300만 원 이상 수령 비율은 상위 약 35에서 45%, 앞서 말했던 그 퍼센테이지가 맞고, 30대에서 세후 월 350 이상, 그러니까 350 이상 받는 사람들은 상위 20에서 30% 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후 월 400만 원 이상은 상위 10에서 20% 사이를 오간다고 해요.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 사실 연령하고 상관없이 월 400만 원 이상 가져가는 수준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상위 15% 정도 내외의 그런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말한 건 이제 평균값이잖아요. 평균값은 예를 들어 1부터 100까지 했을 때 이걸 전부 다 합쳐서 개수 100개로 나눴을 때의 가격이기 때문에 1등과 꼴찌의 편차가 엄청 크게 됐을 때 한쪽으로 좀 결과값이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평균값이 오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 사업을 지원할 때도 평균 소득을 보는 게 아니고 중위 소득을 보는 게 정확히 딱 1부터 100까지 세워놓고 중간 50번째 있는 사람의 소득이 얼마나 되느냐 뭐 이런 걸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위 값을 봐야 되는데 30대는 세후 월급 중위 값이 얼마나 되냐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월급 실수령액 기준 3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300만 원이라는 돈을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할 때 기준으로 잡는 금액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걸 또 30살부터 34살까지와 35살부터 39살까지 30대를 반으로 나눠서 조사해 본 것도 있는데 30대 초반의 경우 약 실수령액이 285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가 중위값이고, 이제 30대 후반으로 갈수록 33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의 실수령액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값을 보면은 생각보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주로 온라인에서 저는 이런 소스들을 찾고 컨텐츠화 할 거를 찾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봤던 거에 비하면 실제로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돈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리고 실수령의 기준 세후 300만 원은 연령 상관없이, 업종 상관없이 결코 작지 않은 돈이다. 결과값으로만 봐도 알 수 있다시피 상위 30% 정도 수준의 머물러 있는 거니까 대한민국 전체 근로자 중에 70%는 세후 300만 원도 못 받는다라는 게 되겠죠. 요즘에 SNS, 특히 인스타 막 아니면 유튜브 이런 거 보면은 경제 관련 채널이라든지 아니면 돈 얘기하는 채널들에서 댓글들 보면 진짜 가관인 게 일단 통장에 1억 이상 모은 사람도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뭐 1억 자체를 되게 우습게 보는 사람들도 많고 200만 원대 월급을 받는 사람들한테 200달이라고 하고 300만 원은 또 300달이 300충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하하는 말들이 많은데 이건 너무나도 현실을 잘 모르는 거거나 아니면 현실을 알면서 외면하기 위한 그들만의 소통 방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 절대 매몰되지 말고 만약에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급여 수준이 200 후반에서 300 내외다. 그러면 나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구나 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같이 30대 남자가 혼자 살면서 세후 월급 300만 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제가 가계부를 매달 쓰고 있는데 가까운 가족의 결혼식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일을 하면서 장비라든지 이런 걸 급하게 바꾸게 되면 큰 지출이 나가긴 하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일상적인 상황에서 한 달 평균 제 지출이 한 100에서 150 사이로 잡히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별한 일이 있으면 이제 200만 원이 간간히 넘어가긴 하는데 뭐 아무리 많이 나간다고 해봐야 한 200에서 220만 원 이 정도 나가는 수준인데 뭐 이것저것 다 빠져나가서 220이 나가도 아무리 못 남아도 80만 원이 남고 그리고 평균적으로 제가 쓰는 금액인 100에서 150 정도를 사용했을 때 순수하게 남는 현금이 150 정도가 됩니다. 한 달에. 이거를 이제 1년으로 계산해보면 10달이면 1,500만 원에 12달이면은 1,800만 원이 되겠죠. 1년에 한 1,800만 원 정도의 저축을 할 수 있는 수준이다 라는 거고 물론 저보다 조금 더 좋은 집에 거주하고 계시거나 조금 더 지출이 많은 분들의 경우 이거보다는 조금 적겠지만 못해도 한 1년에 1,300 이상은 저축할 수 있는 수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결코 적지 않죠. 그런데 또 이게 1년에 1,300만 원을 저축한다 라고 보면 또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니긴 합니다. 요즘에 고유가 시대를 넘어서 소비자 물가 자체가 전반적으로 오르기 시작했고 제가 최근에 한참 또 자동차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새로 출시되는 폐리된 자동차들이나 아니면 아예 풀체인지된 자동차들의 가격이 전년 대비 꽤나 많이 인상되고 있더라고요. 그나마 좀 30대 초반에 입문용으로 타기 좋다던 셀토스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몇백만 원의 인상을 하게 됐고 앞으로 나올 아반떼 풀체인지도 가격 인상을 많은 전문가분들이 예상하고 있는 만큼 세후 300만 원을 버는 게 당장의 생활에 결코 부족함이 없고 충분히 저축도 할 수 있는 금액이지만 이걸 1년에 1,3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올라가는 소비자 물가를 따라잡기는 약간 버거운 감이 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노동급여로 저축만 해서는 살아남기 힘든 시대가 맞는 것 같고 이런 걸 두고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내 급여 성장의 속도로는 인플레이션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이제 투자에 재테크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재테크가 아니라면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부업이나 엔잡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재테크는 재테크대로 이제 부업이나 엔잡은 부업이나 엔잡대로 또 다른 부작용을 낳는 경우도 있어서 참 양날의 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재테크 같은 경우에는 멋모르고 잘못 투자했다가 큰 돈을 완전히 날려버리는 경우도 많고 요즘에는 또 이제 부업 관련해서 강의팔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안 되는 방법인데 된다고 거짓말해서 하는 그런 사기 같은 것들이 또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분명 이런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언가 노동소득 외에 다른 대안을 찾긴 찾아야겠는데 그런 부작용까지 걸러야 되니까 조금 더 삶이 팍팍해지는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이 더 고소득에 집착을 하게 되고 특히 얼굴을 가리고 나를 드러내지 않는 익명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온라인 상에서는 더더욱 사람들이 그런 200만 원, 300만 원대 월급을 비하하는 게 바로 이런 거에서 발현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가 되겠고요. 결론적으로 세후 월급 300만 원은 대한민국에서 꽤나 상위권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300원짜리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면 결코 부족하지 않은 금액이고 다만 부족하지 않다고 해서 안심하고 가만히 있다간 인플레이션에 잡아먹힐 수 있으니 나의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 자산에 투자를 하거나 혹은 소득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지금부터라도 차차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